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힘을 쫙 빼버리는 하루였네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고심이 많은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황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고품격 주식수다에서는 원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오늘 2.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나름대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급락했다가 올라온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면서 3090포인트 넘어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갑자기 쭉쭉쭉쭉쭉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3000포인트라는 부분까지 하락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지금 분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국 증시입니다. 보시면은 중국 증시 지금 장 마감 후입니다. 우리나라 장 마감 후인데 끝나고 나서 아래꼬리를 달고 쭉 올라옵니다만 장 마감 직전까지 2.88% 하락,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3.5%까지 하락했다가 올라왔거든요. 이러한 영향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시아 전역이 좀 같은 맥락의 하락이 좀 나왔어요. 여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홍콩 정부에서 증권 거래세 올릴 거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 오늘 유동성을 좀 풀어주기는 했어요. 100억 위안. 그런데 부동산 규제 얘기가 나돕니다. 이러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하락을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느냐 라는 부분은요, 증권거래세 얘기는 크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에서 이 유동성 문제, 근데 금리도 안정이 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정책을 펼 거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일단 박스권 하단부입니다. 여기에서는 용기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박스권 안의 움직임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면은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입니다. 하이닉스 최고점 14만 3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고요. LG전자가 약 5% 하락하면서 박스권 하단이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기, IT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LG이노텍,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과, SDI 연이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좀 더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안 빠졌었던 요인이 오늘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좀 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현대차 박스권 아니긴 한데 4% 가까이 하락, 기아차 4.7%, 현대모비스 박스권 하단부까지 와서 4.6% 하락. 이렇게 보면은 기존 주도주에 대한 하락이 계속 나타났다라는 점. 오늘 거의 전 업종이 하락했어요. 올라간 주식, 즉 상승한 주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업종 대표주이자 검색순위 상위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있다면 미국 반도체 공장 이거 가동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거 다시 재가동해요. 근일 내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부분이 또 있느냐, 그 이외에 거 없어요. 오히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나쁠 거 없다라는 쪽이거든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고가까지 올렸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D램가 그리고 낸드 가격 턴어라운드, D램가 상승, 오늘 장이 눌리니까 같이 눌리는데 이 하이닉스가 돌파 시도에서 약간 밀린 흐름, 5일선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의 판단 지표는 하이닉스 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오늘 현대차 하락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뉴스가 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좋을 거 없는 뉴스가 2개, 또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죠. 보면은요, 코나 5 전기차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뭐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얘기도 많이 들리긴 하지만 긍정적인 쪽이 좀 더 많았는데요. 우즈, 타이거 우즈요. 예,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사고가 났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를 타고 사고가 났는데 과연 이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제네시스 GV80 몰고 있다가 차량 전복 사고, 이게 과연 자동차의 문제냐 아니면은 운전자의 문제냐, 뭐 이런 또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근데 운전자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또 얘기거리가 됐는데, 두 번째, 현대차, 코나 전기차 등 국내외 82,000대 리콜한다. 1조 원 규모,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1조 원 규모,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1조 원 규모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일단 현대차 입장에서는 충당금을 이미 쌓았어요. 쌓은 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발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러한 부분이 악재 2개.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4%에서 7%까지 하락한 것을 보면은 시장 영향력에 의해서 하락했다라고 봅니다. 박스권 하단부, 뭐 여기에서는 겁낼 필요 없지 않냐 라는 판단이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네이버 한번 보죠. 플랫폼 업체인데 오늘 하락이 좀 셌죠.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 제가 뉴스 다른 곳에서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오늘 하락 이유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니까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나오니까 하락했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굳이 나쁘게 보지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카카오도 한번 보면은요, 같은 맥락이에요. 뉴스가 특별한 이슈 이런 거 없습니다. 하락을 오늘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2%, 카카오는 2.7%, 조금 덜 하락했지만 나름대로는 같은 맥락으로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 반등,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반등도 이제 가까워오지 않았나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SK바이오팜이 시장에선 또 화두가 됐습니다. 왜 SK바이오팜이 17%나 급락했느냐 라는 부분, 그래서 12만 2천원에 끝났는데요. SK, 모 회사죠? 주식회사 SK, 자회사 SK바이오팜을 시간 외에서 블록딜을 했습니다. 대량 매매, 블록딜. 이걸 갖다가 대량 매매라고 하죠. 근데 한꺼번에 뭐 시장에서 이렇게 똑똑똑똑 팔기가 힘드니까 대량 물량 860만 주, 이거 언제 다 버려요. 그쵸? 그래서 블록딜, 상대자를 구해놓고선 블록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 대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줘요.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 팔려면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큰 충격을 안 주려고 블록딜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싸게 줍니다. 14만, 전날 종가 14만 7천원보다 12% 할인된 금액, 그래서 12만 9,800원에 넘기기로 했는데,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12만 8천원에 바로 주가 수준이 여기죠. 오늘 시가 근처입니다. 바로 아래요. 주가 수준 여기야? 그럼 안 좋네. 지금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였는데, 그러다 보니 매도세가 몰립니다. 이럴 경우. 이런 때에 이렇게 블록딜을 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성장성을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달가운 게 아니죠. 더 싸게 어떤 데다 파는 거니까. 이제 소위 좀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죠. 시장 요 정도 선이었는데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추가 하락한 영향이 있지 않았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블록딜한 가격이 지금보다 오히려 또 높게 됐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블록딜한 가격이 12만 9,800원이니까 더 낮죠. 12만 9,800원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종목 역시 가지고 계신 분 좀 힘 좀 내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셀바이오 특별히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 마감을 합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IPO, 즉 상장했을 때의 보고서가 노출이 다시 한번 됐어요.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 보고서. 이거 다시 한번 보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왜 올라갔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날 추가 상승 시에는 매도하고 다른 거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죠. 30만원입니다. 30만원에서 3분의 1 토막 났어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에 반대급부로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최고선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 16만원, 17만원 선일 것 같은데요. 17만원 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30% 상한가 기분 좋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추가 반등 시에는 조금씩 물량 줄여서 한 17만원 선 정도까지 목표가 세우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좀 장이 안 좋은 결과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빠른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